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저희 저번 주 마지막 시간에 이거 해보는 시간 드리고 종료가 됐었는데 얘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순차적으로 하나씩 진행을 좀 할 거고요. 미사일 이미지를 다운로드한 후에 게임 화면에 보여주세요. 자, 저는 이런 식으로 미사일.png라고 해서 파일을 하나 받아놨습니다. 저희가 우주선을 넣어놨던, 히어로를 넣어놨던 폴더에 그대로 넣어놓은 상태니까 얘를 활용해서 화면에 먼저 띄워보도록 하죠. 코드는 간단하겠죠. 우리가 히어로라고 하는 이미지를 화면에 띄웠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 작업을 한번 해준다면, 그리고 밑에서 쇼를 해준다면 이미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띄울 수 있을 거예요. 미사일로 이름 바꿔주고요. 히어로, 그 다음에 히어로, 히어로. 일단은 다 히어로로 바꿔보도록, 히어로를 미사일로 바꿔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주고 경로는 여기까지 일치, 여기만 미사일로. 자, 이러면은 미사일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변수에다가 오브젝트, 우리가 히어로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이미지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빼놓은 클래스, 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활용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조정하고, 위치를 잡아주는, 그리고 이동하는 크기를 정해주는 코드까지 일단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해놓고 실행을 시켜버리면 이제 미사일의 사이즈가 히어로랑 동일하게 80, 80으로 잡힐 거니까 이것도 좀 조정을 해줄까요? 미사일은 이렇게까지 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한 이미지를 보면은 딱 봐도 가로가 좀 짧고 세로가 길기 때문에 한 20, 30, 50? 30, 50보다는 20, 50 정도로 사이즈를 좀 고쳐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맨 처음에 뜨는 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을 할 거니까 이 초기 위치 얘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화면에 띄우는 것부터 좀 진행을 해볼게요. 0,0 혹은 100,100 같은 걸 통해서 위치를 일단은 잡아주도록 하고, 그리고 화면에 잘 나오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미사일.show를 밑에서 해줘야겠죠?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미사일은 화면에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20, 50이 조금 깨졌군요. 가로를 조금 더 길게 해주긴 해야 되겠네요. 30, 50 정도가 맞겠군요. 이런 식으로 제가 구한 이미지 조금 가로를 더 늘려도 괜찮겠네요. 40, 50. 제가 구해놨던 이미지랑 얼추 비슷하니까 근데 이 정도면 50, 50을 해도 되겠는데요? 이미지가 갖고 있는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기가 잡혀 있나 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배경이 없는 이미지를 구해놨습니다. 근데 얘가 좀 비율은 맞는 것 같은데 너무 큰 것 같으니 조금만 줄여주도록 할게요. 40, 40으로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럼 미사일을 화면에 띄우는 것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첫 번째 단계 완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에만 화면에 보이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라고 인지할 수 있는 코드가 어느 부분이죠? 그 전에 이미 키 다운과 키 업을 통해서 우리가 키보드에 대한 입력을 감지하고 있던 이 상황에 똑같이 하나를 추가를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나 해주고요. 파이게임의 K 스페이스,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고민하지 않고 찾을 수 있었고, 이제 키 업 부분도 동일하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도 K 스페이스 넣어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라이트 무브, 레프트 무브처럼 우리가 사용하던 이런 변수가 있었는데 얘를 이쪽에다가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 줄게요. 스페이스 샵 정도라고 이름을 하나 지어놓고 펄스 넣어놓은 뒤에 얘를 활용해서 값을 바꿔주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을 최대한 유지한 채로 그 틀을 벗어나지 않은 채로 적용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스페이스 샷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진 값이 true일 때만 그때가 k 스페이스바가 눌려 있는 상태다라고 감지할 수 있는 거니까 이때만 show 화면에 나타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준다면 이렇게 되겠죠. if
이제 스페이스 샷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값이 true가 맞냐 물어본 뒤에 이게 맞을 때에만 미사일.show를 하겠다 라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지가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만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지금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키업에서 false로 바꾸는 것까지 진행했으니까 누르고 있을 때에는 유지가 되는데 누르지 않았을 때에는 바로 화면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눌렀을 때만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이 작업 또한 완료를 했죠. 두 번째까지 완료. 자, 그럼 눌렀을 때 나타나는 건 알겠는데 이 위치를 초기 위치를 이제 잡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정도는 이 정도에서 이제 위치를 하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렸던 거니까 이 위치로 한번 옮겨볼까요? 자, 근데 얘가 이 녀석이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건 결국 좌표값인데 x, y라고 하는 좌표값을 건드릴 건데 이제 우주 히어로 기준으로 정 가운데 그리고 좀 상단에 위치를 시켜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히어로의 위치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미사일의 위치를 이 자리에 잡기 위해서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 좌표들은 뭐뭐예요? 히어로의 X좌표값 이걸 활용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히어로의 너비까지 이 사이에 가운데에 위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 X좌표에서 히어로의 너비의 반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이동했을 때 이미지는 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니까 여기서 그 미사일의 너비의 반만큼 또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로직을 연산을 수행을 해준다면 미사일의 위치, X좌표는 구할 수 있고요. Y좌표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주 히어로랑 겹쳐서 나오게 될 거니까 이건 한 단계 한 단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100,100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 자리에다가 연산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그 상황을 그대로 코드로만 옮기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히어로.x 히어로가 가지고 있는 x 좌표에서 히어로의 너비만큼 위드라고 하는 변수 사용해서 너비의 반만큼 이동을 시킬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리고 나서 미사일의 반만큼 빼줘야 되니까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위드의 반만큼을 빼겠다. 이 연산을 수행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일 때 수수점이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우리가 라운드라는 함수를 통해 처리를 했었는데 자, 여기서는 따로따로 연산할 때마다 라운드 처리를 했어요. 네, 여기서는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 연산 결과가 다 끝나고 나서 반올림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x좌표의 값을 수정을 했으니 한번 보면 어때요? 얘? 얼추 히어로의 정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죠. 그 다음 y좌표를 히어로의 y좌표를 사용해서 그냥 넣어 봐 볼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버리면 얘는 히어로랑 겹쳐 있죠. 완벽하게 겹쳐 있습니다. 왜냐? 이미지는 기준점이 좌측 상단에 위치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녀석이 적어도 히어로의 y보다 히어로가 가지고 있는 y 좌표보다 위로 올라가 줘야 되니까 여기서 한 10만큼 떨어뜨린다 이렇게만 해버리면은 히어로랑 아직 겹쳐 있겠죠? 이걸 완전히 히어로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미사일의 높이보다는 위로 올라가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개념. 이건 이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기준 좌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하고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원했던 위치를 얼추 잡아놨습니다. 그럼 초기 위치를 잡는 것까지는 성공을 진행했고요. 그러면 얘까지는 끝난 거예요. 간단하게 지금 세 가지를 다 처리를 한 건데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먼저 고려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미사일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화면에 그려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꾹 누르고 있으면 나타나고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 내에서 우리가 실행한 이 게임 내에서 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PNG 이미지는 여러 개인가요? 하나인가요? 현재 이 녀석은 제가 몇 번을 눌렀다 뗄지언정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예요.
꾹 누르고 있어도 하나고요. 계속 눌렀다 광크를 하는 식으로 눌렀다 뗐다를 반복해도 얘는 하나입니다. 왜? 코드가 실행이 되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이 코드를 만나면서 미사일.png가 객체로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얘를 보여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는 하나인 거고 이 하나를 보여줄래 말래 그걸 상황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일 겁니다. 왜? 우리는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얘가 여러 개 생겨나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차적으로 얘는 위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녀석이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황은 입력에 따른 변화예요? 시간에 따른 변화예요? 얘는 시간에 따른 변화로서 처리를 해줘야겠죠? 우리가 눌렀을 때 발사가 되겠지만 발사가 되고 나서 위로 올라가는 작업은 별도의 입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누르기만 하면 얘는 알아서 올라가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간에 따른 변화로서 처리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재 미사일이라고 하는 그 객체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린 여러 개의 미사일을 그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 만들어지면 끝이니까 그걸 보여줘 말어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마다 객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것 또한 처리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현재는 미사일 게임이 실행되면 미사일 객체가 하나 생성되고 하나의 객체를 보여줄까 말까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을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요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시간을 들여볼 거고요. 그리고 약간의 힌트 아닌 힌트를 좀 추가로 드려보자면 자, 이렇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자, 이제 다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것도 일단 서술 형식으로 제가 말을 적어 놓기는 했는데 음성을 해놨었네요. 다시 이제 화면 볼게요. 서술 형식으로 얘를 좀 적어 놨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되게 간단해요. 객체가 하나만 만들어지고 그 하나를 보여줄까 말까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미사일 객체가 독단적으로 하나씩 생겨나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객체들이 계속 같은 자리에 고정된 위치에 나온다면 미사일이 아무리 여러 개가 만들어진다고 한들 화면에 계속 겹쳐서 나타날 거니까 우리가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는 여러 개인 걸 확인조차 할 수 없겠죠? 그런 상황. 그래서 실제로 객체를 여러 개 만들어주는 작업 하나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미사일 객체 여러 개 생성. 근데 그냥 무작정 생성이 아니라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이런 조건에 따라 여러 개 생성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미사일 객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로 이동해야 되는 작업 하나 그리고 나서 사실 이 두 가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다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여러 개의 미사일 객체를 컨트롤하기 위한
방법으로 뭘 사용할지, 이런 고민까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또 상황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객체를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된다,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객체가 만들어지는 이 코드부터 수정을 좀 해야 돼요. 얘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스페이스바를 눌러봤자 객체는 한 번밖에 만들어지지 못해요. 왜? 애초에 메인 이벤트 안쪽으로 들어오기 전에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객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러면 이 녀석이 여기서 만들어지지 말고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긴데, 어디서 만들어줘야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스페이스바를 눌렀다라고 하는 입력 감지는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객체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이 상황에서 변수 처리가 된 이 상태를 보고 객체를 만들어 주거나 둘 중 하나는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작업은 역시나 이 메인 이벤트인 무한 루프 안쪽에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입력 감지는 감지만 하기로 했었으니까 시간에 따른 변화 쪽에다가 이 밑에다가 제가 조건을 하나 만들어서, 만약에 스페이스 샷이라고 하는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true랑 같다면 여기서 객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객체를 만드는 시점, 스페이스 샷이 true일 때, 그러면 여기서 키다운이 발생을 하면 스페이스 샷이 true일 테니까 그때 밑으로 내려온 반복문 안쪽에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낼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우리가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 돼요. 근데 그냥 보여줄 거야 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미사일을 만들어 냈어요. 그리고 이 미사일을 실제로 보여주려고 하는 건 이 자리죠. 스페이스샷이 true일 때 보여줄 거야, 얘는 가능할까요? 이렇게? 얘가 과연 어떨지. 자, 지금 일단 이 상태에서 그대로 코드를 실행시켜보고 바로 문제가 생겨요. 스페이스샷 is not defined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이걸 꺼주고요. 자,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은 84번 여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이거는 오타군요. 스페이스샷 트루. 일단은 다시 여기서 미사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한 게 맞을까요?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복문이 한번 돌 때 이 상황을 코드를 눈으로 한번 쫓아가 볼게요.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별도로 체크하지 않고 메인 이벤트부터 넘어와서 프레임 설정, 그다음 키 입력 감지, 우린 지금 이 상황을 감지하고 있어요. 스페이스바를 눌렀던 이 상황.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고 그다음 요거, 이 조건에서 참을 만나게 될 거니까 미사일 객체를 만들어 낼 거예요. 이런 값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미사일 객체를 가지고서 스페이스샷이 true이면 보여줘 라고 했어요. 자, 보여주고 나서 이거 업데이트하고 올라가야죠. 다시 와일문 돌아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돌아 내려오면 방금 전에 화면에 그려졌던 미사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면 그 변수는 여기서 역할이 끝났으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미사일은 아예 새로운 미사일 객체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애가 반복문이 한번 돌 때마다 변수가 계속 새로운 객체로 초기화가 돼버린다면 미사일을 여러 개를 만드는 것까지는 의미가 어느 정도 결이 부합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 개의 미사일을 우리가 화면에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낸 미사일 객체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보관을 해야만 해요. 백업을 해줘야 한다. 어디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복수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백업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 버릴 거니까, 계속해서 이 미사일이라는 변수는 재할당을 받을 거니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보여주고 또 돌아오면 또 끝나버리고 새로운 애 보여주고 전에 있는 애는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니까,
사라지기 전에 이렇게 백업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복수기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들 여러 가지 배웠죠? 리스트, 딕셔너리 이런 녀석들 배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미사일 하나하나마다 뭐 키값이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리스트로 처리를 하는 게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저는 리스트를 하나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리스트를 사용하려고 이 자리에다가 메인 이벤트로 들어오기 전에다가 제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비어있는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어있는 리스트는 반복문이 돌 때마다 초기화가 되는 녀석인가요? 아니죠. 얘는 반복문의 바깥에 있으니까 반복문이 돌 때 이 안에 값이 채워진다라고 하면 얘는 반복문이 도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유지가 될 거예요. 이 리스트에다가 이 자리에서 만들어낸 이 미사일이라는 인스턴스를 제가 하나씩 추가할 겁니다. 리스트에 어펜드를 통해 얘를 추가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미사일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은 처음에 비어 있다가 반복문이 돌 때 스페이스샷이라는 상태가 true가 되면, 즉 키 다운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럼과 동시에 하나가 추가가 되고 하는 방식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화면에 보여주는 작업도 이렇게만 처리를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가 여러 개의 미사일 리스트라고 하는 복수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객체에다가 담아놨으니까 이 여러 개의 미사일을 다 보여주려면 이 녀석을 뭐 해야 돼요? 미사일.show를 할 게 아니라 미사일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녀석들을 각각 쇼를 해줘야 돼요. 반복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돌리는 과정에서 위치를 시간에 따른 변화를 주지 않으면 이 녀석은 겹쳐있는 위치에서 계속 겹치기만 할 거니까 우리가 여러 개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니까 위치를 또 이동을 시킬 겁니다. 자, 그 코드를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거냐면, 자, 미사일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하는 건 이 조건문이 처리를 했어요.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눌렀다라고 하는 상태가 이 조건인 거고, 눌렀을 때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미사일 리스트에 추가까지 진행을 한 상태,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반복을 돌려버릴 겁니다. 여기서 어떤 반복을 돌릴 거냐면 이건 그냥 이름을 M이라고 할게요. 미사일 리스트를 순회시킬 거예요. 미사일 리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트 객체니까 순회가 당연히 가능한 요소고요. 이렇게 순회를 시켜서 한 번 돌 때마다 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0번 인덱스부터 들어있는 만큼 M이라는 변수에게 값이 들어가겠죠? 그 값을 이동시킬 겁니다. 좌표를. 어떻게? 이 값은 미사일 객체가 M이라고 표현된 거랑 동일한 느낌이니까 M.Y 얘는 Y좌표겠죠? 이 Y좌표의 값을 현재 M.Y가 가지고 있는 값에서 무브가 가지고 있는 값만큼 빼버릴 겁니다. 제가 미사일은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Y좌표는 이 게임 화면 기준으로 해서 이게 아니었죠? 화살표가 이게 아니라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거였으니까 상황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숫자가 작아져야 위쪽으로 올라가는 개념이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개념이 숫자를 더하는 개념이었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해서 위로 올려버리겠다. 그럼 반복문이 돌면서 미사일 리스트가 들고 있는 모든 애들을 하나씩 다 이동을 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이 폼은 지금 여기서 이 미사일의 Y좌표를 바꾸고 있는 이 폼은 결과적으로 메인 이벤트 무한루프 안에 갇혀져 있으니까 얘는 무한루프가 돌 때마다 위치는 계속 바꿔주겠죠. 그런 작업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위치를 이동을 시켰어요. 보여줄 때도 비슷한 논리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반복문을 진행을 해줄 거고, 왜냐면 하나가 아니니까 더 이상 미사일 리스트를 반복문을 돌려서 여기서도 M.show를 통해 미사일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데이터, 그 미사일 객체들을 다 처리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반복문 가지고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자, 게임 실행했어요. 스페이스바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미사일이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를 잘 보세요. 어때요 이거?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면 미사일이 엄청난 속도로 연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가 말도 안 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미사일 객체들은 결국 미사일 리스트 안에 계속 쌓일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쌓이는데 지금 게임 화면에서는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 이 위로 얘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제가 스페이스바를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꾹 누르고서 한 몇십 초 유지를 한다. 컴퓨터 튕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객체를 올바르게 지워주지 않았으니까. 그죠? 지금 그럼 우리가 만든 이 상황에서 자, 이 상황에서 이걸 다 처리를 하긴 한 건데 문제점이 발생을 한 거죠. 너무 빠른 속도로 미사일이 연사가 가는 이런 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미사일이 발사되고 나서 삭제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메모리가 계속 쌓일 것이다. 실제로 이거를 눈으로 한번 봐봅시다. 출력문을 사용해서 미사일 리스트 같은 걸 한번 찍어보면 돼요. 미사일 리스트 찍는 거는 어디서 해볼까? 메인 이벤트가 도는 상황 속에서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추가할 때 여기다가 한번 찍어볼까요? 추가하고 나서 출력해봐라. 사실 뭐 이걸 찍어보는 위치야 어디가 됐든지 간에 별로 상관은 없는데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미사일 리스트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을 했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시키는 게 없어요. 미사일이 한번 발사가 되면 찍혀 나오죠. 지금 저는 상당히 짧게 한 번 누른다고 했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두 번까지 인식이 된 겁니다. 처음에 반복문 한 번 누를 때 하나 눌려서 찍혔다가 그 다음번에 아직 키다운이 입력이 감지를 해버려서 하나가 더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빠르게 누른다라고 해도 얘가 하고 있는 그 연산보다 빠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누른다라고 생각했지만 한 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두 개. 제가 한 번 또 눌러요. 이제 개수가 좀 심각하게 많아지기 시작을 하죠. 왜? 전에 있던 게 안 지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쌓이는 겁니다. 저는 한 번 더 누른다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반복문이 3번이나 출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키다운에 대한 입력 감지를 3번 해버린 거예요. 그 잠깐 사이에. 그래서 리스트가 또 하나 값이 추가됐고 여기서는 하나 더 추가가 되고 하나 더 추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미사일 리스트에 계속 값이 쌓여져 나갑니다. 각각 하나하나가 다 미사일 객체일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났겠죠. 콘솔 찍힌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계속해서 잡아먹고 있을 거니까 우리가 누르고 있다 보면 튕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옳지 못하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점, 연사가 너무 빠른 거 그리고 메모리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 이 두 가지 문제 해결을 해 볼 건데 이 상황에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는 제가 히어로를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미사일을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화면에 나타나게 했었어요. 지금 이거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미사일이 여기서 발사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나갈까요? 제가 이 화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얘는 1번이겠죠? 왜? 우리가 미사일의 위치를 히어로의 X좌표 기준을 사용해서 Y좌표 기준을 사용해서 처리를 해놨으니까 이걸 우리가 백백 혹은 강제 위치를 잡았을 때에는 히어로가 움직여도 미사일이 그쪽에서 발사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히어로의 X좌표와 Y좌표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출력은 주석을 좀 걸어놓고요. 그래서 위치 히어로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는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게임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면은 너무 난이도가 이지한 거잖아요. 미사일을 너무 많이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한번 또 해결을 해볼 건데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너무 빠른 속도로 미사일이 연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 이거를 미사일이 발사되는 S에 제한을 두자. 근데 이 방식은 상당히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파이 게임이 제공하고 있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요.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키 입력을 감지를 했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 입력 감지를 무시하고 객체를 생성하지 않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그냥 심플하게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써도 좋으니까 일단 요거를 먼저 진행을 해 보시고요. 다 하신 분들은 요거를 진행을 하는데, 자, 이거를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그냥 무작정 미사일 객체를 지워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를 실제로 기능을 만들어 가면서 화면에 띄워봤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 삭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을 올바르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미사일이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사라지기도 해요. 이런 문제가 좀 있겠죠? 지금 우리는 아직 뭐 이넘이라고 하는 적기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미사일은 끝까지 진행을 완료를 해야만 삭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고민을 해보시면서 또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